예, 이제 우리가 배울 단어는 함수입니다. 함수와 함수의 한 종류인 재기함수를 나누어서 저희가 배울 거고요. 자, 함수의 정의, 호출, 인자, 유효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파이썬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파이썬만의 어떤 그 특징들 익혀놓으면 굉장히 편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정의는 작성하기 쉽고 관리하기 편리한 작은 조각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컴퓨터 분야에는 굉장히 유용한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divide and conquer라고 되어 있죠. 나누어서 정복해라. 뭐 분할 정복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브라우저를 쓰거나 아래 한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수많은 기능들 이걸 다 어떻게 구현했을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되게 높은 산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기능들도 결국은 잘게 쪼개서 그 작은 단위를 하나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요. 부품처럼. 그 다음에 걔네들을 합쳐서 전체가 동작하게 하는 기계처럼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디바이드 앤 컨커는 큰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작은 문제들을 먼저 다 해결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큰 문제 전체가 다 풀리게 된다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철학 같은 철학자들이 한 것 같은 말입니다. 자, 펑션과 그 다음에 오브젝트, 뭐, 모듈 이런 것들이 다 디바이드 앤 컨커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펑션은 어떤 기능을 하는 단위, 요번 챕터에서 우리가 배우는 단위고요. 사실 펑션이라는 것들이 펑션과 그 다음에 자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개념이 우리가 객체,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들,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컴포넌트라는 것도 그런 컨셉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어, 레고의 어떤 부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모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reserved word를 def를 씁니다. 그래서 def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을 줘서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함수는 누군가 호출을 해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프린트 함수였죠. 프린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있었죠. 인풋도 함수였습니다. 인풋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이제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입력받았고요. length 가로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리스트의 이름이 들어가면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가 나왔죠. int, float, str 형변환 함수라고 우리가 배웠죠. int가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가운데 3.14를 넣어주면 정수 3으로 바뀌었죠. 인티저로 바꿔주는 거였죠. max, min 요 사이에 다 함수입니다. max 가로 열고 리스트 이름 주거 가로 닫고 하게 되면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리턴이 됐었죠. 우리는 호출이라는 단어를 여태까지 쓰지 않았지만 이런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가 length라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 많이 썼었죠. length에다가 우리 리스트의 이름을 주게 되면 그러면 제일 큰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ngth라는 함수에 리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얘부터 먼저 실행이 되죠. 함수가. 그러면 이게 length가 이제 3이 되겠죠. 그죠? 3이 리턴이 돼서 프린트 함수의 인풋 값으로 입력 값으로 또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3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A를 뭐 이렇게 리스트 이름을 A로 주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줘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라인에서 함수를 두 번 쓴 겁니다. length 함수를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print 함수를 이제 한번 쓴 거고요. 이거 우리가 호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요. 지금 보시면 def를 쓴다 그랬죠. def 한 다음에 함수 이름, 이게 함수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 변수 이름 앞에서 줬었잖아요. my teacher, your teacher, x, a 이런 게 다 변수였었죠.
여기서 보면 프린트 언더바 마이 언더바 인포를 함수 이름으로 지금 준 겁니다.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함수 한 다음에 땡땡을 했죠. 마치 우리가 for loop에서 땡땡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인덴테이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함수 밑에 요렇게 세 라인이 지금 인덴테이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문 3개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하느냐? 함수 정의를 이쪽 위쪽에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적어줌으로써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요. 이게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이렇게 되긴 하지만 함수는 먼저 실행을 시키지 않아요. 함수는 말 그대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함수 호출이라고 여기 요 부분 def 다음 부분. 그래서 프린트 언더바 my 언더바 인포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요. 콜한 거죠. 그럼 얘 콜하면은 요 함수를 이렇게 쭉 점프를 가가지고 뛰어가지고요. 요 함수를 세 라인을 실행을 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 뭐 샵은 저기 주석이니까 실행 의미가 없는 거죠. 블랭크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프린트 언더바 마이 언더바 인포 이름을 보는 순간 파이썬이 뭘 하냐면 프린트 언더바 마이 언더바 인포라는 함수를 찾아요. 이게 함수인지는 어떻게 하냐? 괄호가 있으니까요. 이거 함수겠거니 생각을 해서 함수를 찾고 위에서 보니까 define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이 동일한 게 있죠. 그래서 요 문장을 보는 순간 이쪽으로 축 점프를 뛰어서 프린트문 3개를 실행하고요. 함수를 끝내게 됩니다. 자, 함수는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여기 이 함수의 양식을 보면요. define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지금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우리가 프린트문을 썼을 때 프린트 이렇게만 해도 이 프린트 함수잖아요. 매개 변수 안 준 겁니다. 얘는. 이러면 그냥 엔터만 한번 지가 치죠. 매개 변수를 준다라는 거는 여기에 어떤 값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 4라는 스트링을 매개 변수를 준 거예요. 파라미터라 그러기도 하고요. 자, 그럼 프린트 함수는 어디 있을까? 프린트 언더바 마이 인포는 여기 있잖아요. 프린트 함수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사용될 함수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자기 내부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라는 거는 파이썬이 위에서 찾지를 않고요. 요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를 자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그냥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패러미터 1, 2, 3, 4를 줘서요. 스트링 1, 2, 3, 4를 줘서 함수는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리턴 값이 없어요. 자, 리턴 값은 뒤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 함수를 볼게요. 함수 프린트 마이 어드레스라는 함수고요. 지금 프린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프린트 문으로 구성된 함수입니다. 자, 프린트 한 다음에 프로그램 스타트 하고요. 이건 프린트 함수고요. 프린트 마이 어드레스 하면 이게 점프를 띄어서 여기로 가가지고 쭉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요 함수가 끝나면 함수를 콜했던 곳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기가 되겠죠. 얘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함수가 앞에서 매개 변수가 없었죠. 앞에 나왔던 함수는 그죠? 근데 요 새로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있네요. 2개나 있나요? start라는 매개 변수와 end라는 매개 변수, 패러미터가 있습니다. 패러미터가 영어로 매개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보면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죠? 앞에 함수는 return이 없었죠. 얘는 이 함수가 쭉 실행하고 난 다음에 요 return 값을 말 그대로 return을 해줍니다. 돌려줍니다. 자, 요 코드는 어디서부터 실행이 될까요? 실습을 해보죠. 자, 요 코드는 처음에 파이썬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define을 만나는 순간 요거 함수구나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실제 실행은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가 쭉 문법적으로 맞는지만 체크를 해서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겠네요. 그죠? a는 int input 우리 많이 했었죠. 사용자한테 인티저를 하나 입력받고요. 스트링을 하나 입력받아서 정수로 변환을 해서 a에다 넣죠.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프린트문을 보면 프린트문을 가보니 쭉 가다가 프린트문 큰 스트링 다음에 점 포맷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죠.
여기가 a, b, 뭐 a도 정수, b도 정수니까 여기 a가 들어가고요. 여기 b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get underbar sum a, b라는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요 괄호 있는 거 보고 아 이거 함수이겠구나 하고 파이썬이 위에서부터 찾죠. get underbar sum을 쭉 내려오는데 get underbar sum이 있죠. 그럼 요걸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어떻게 실행을 시키느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 스타트를 a의 값을 어사인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nd를 b의 값을 어사인 해줍니다. a, b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이걸 실행시켰는데 a에다 10을 입력하고 b에다 20을 입력했다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스타트에 10의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end에 20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return을 제로로 만들어준 다음에 num in range start, end 플러스 1 그러니까 start부터 end까지 쭉 가는 거네요. 숫자가. 그럴 때 뭘 해주냐 하면 RET는 RET 플러스 num이죠. 그럼 결국은 이거 뭐죠? 쭉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스타트부터 end까지를 쭉 더해주는 거죠. 근데 스타트와 end의 초기 값은 이 함수를 호출한 콜한 곳에서 a와 b 값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함수가 for로op을 쫙 돌아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return 하게 되죠. return RET를 하게 되면 RET 값이 return이 되면서 이 함수를 실행시킨 결과가 이 return된 값이 여기에 씌워지는 여기 값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하고 3을 입력을 하면 1부터 3까지 합은 6이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 이게 실행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제일 먼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줄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줄이 실행이 되는데 요 줄 중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는 요 부분이죠. 제일 안쪽에 있는 함수. 그죠? 얘를 실행을 시키는데 get underbar sum에서 올라가서 start를 1이 되고요. 값이. end는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range 1부터 3까지가 쭉 더해지고요. 그 값을 RET 값에다가 변수에다 넣어줘서 RET가 return 되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돼서 이 부분이 return 된 값으로 6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format이라는 함수가 또 실행이 되죠. format은 스트링에 딸려 있는 함수죠. 이게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포맷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각 A 값이 여기, B 값이 여기, 6의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etur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return이 없는 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 return 없어요 지금. 프린트만 그냥 줄창 찍다가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얘는 4개 변수도 없어요. 패러미터도. 그죠? 하지만 함수의 원래 정석은 패러미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턴 값도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컨비네이션 배웠죠. 조합이라 그랬죠. 고등학교 때는. 그죠? 조합을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구현해 봅시다. 가령 NCR 하게 되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쭉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쭉 해서 n 빼기 r 더하기.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책을 다시 봐서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는 해서 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요게 이제 ncr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함수를 안 쓰고도 물론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를 연습하니까 함수를 한번 구현해보죠.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비라는 이름의 함수, 이름을 다르게 줘도 돼요. 뭐 컴비네라고 줘도 되고요. 콤부 b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름은 마음대로 주시면 되고요.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RES1과 RES2를 얘를 쭉 이제 i가 그러니까 r만큼 이제 동작하는 동안 RES2는 R 팩토리얼이 계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문장에서 n하고 r을 일씩 지금 줄여가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RES1은 n 팩토리얼이 되고요. RES2는
r 팩토리얼이 죄송해요. 이게 m 팩토리얼이 되지는 않네요. 그죠? 밑에 거는 얘는 r 팩토리얼이 되죠. 왜냐면은 i가 1, 2, 3, 4 해서 이제 r까지 이게 이제 r번 도는 거니까요. 지금 보면은 얘는 r부터 해서 r 빼기 1, r 빼기 2 해서 1까지 해서 쭉 r 팩토리얼이 곱해주고요. RES1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얘는 n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해서 m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해주는 요 위에 분자에 해당하는 식이고요. 결국은 RES1이 분자가 되고요. RES2가 분모가 되죠. 앞에 식에서. 물론 이거를 변수를 하나 더 두셔가지고요. m 팩토리얼, r 팩토리얼, m 빼기 r 팩토리얼 세 개의 숫자를 계산을 해서 m 팩토리얼을 분자에 두고 나머지 두 숫자를 분모에 둬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효율적이죠. 그죠? 왜 그게 더 비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쓸데없는 변수를 하나 더 계산을 한 거잖아요. 더 효과적으로 짜려면 이렇게 짜는 거죠. 이래서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리턴하게 돼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게 되고요. 만약에 n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연수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이 얘를 이제 에러 메시지가 이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스트링이 출력되니까요.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숫자, 정수가 이제 리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함수를 우리가 도대체 왜 쓸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그냥 for 없이 그 함수 안 쓰고 이렇게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함수를 짰을 때 좋은 점은 이걸 이렇게 만약에 우리 컴부 5, 2 한 번만 계산하고 그냥 코드가 끝나버리면 사실 저거 함수를 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이걸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짠 코드에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심지어 사람한테 이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인풋 함수를 써서 뭐 4하고 2하고 결국은 그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우리가 짜서 요 자리에다가 대입해도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됩니다. 대신에 숫자만 바꿔주고요. 근데 귀찮죠. 이만큼의 코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잖아요. 귀찮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막 쓰다 보면 100% 똑같진 않아요. 숫자가 얘는 5, 2고 두 번째는 17이고 얘는 4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약간 바꿔주다가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코드도 쓸데없이 길어져서 보기가 나쁘겠죠. 결국은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함수로 만들어 놓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에러가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러미터만 바꿔줘서 넘겨주면 지가 알아서 그냥 기계가 계산을 해주니까요. 틀리지 않게. 그죠? 그러니까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없어지는 거죠. 디바이드 앤 컨커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컴비 기능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할 때 걔네들을 함수 없이 짜면은 되게 길어지고 지저분해지고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위에 올려버리면 밑에서는 걔네들을 호출만 하면 되는 거죠. 함수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간결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케이크 파티라는 숙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